오늘 영국 축구 매체를 뒤흔든 뉴스는 세루 기라시가 메뉴를 원하지 않는다, 토트넘행을 고집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한때 퍼거슨 감독과 웨일 루니와 박지성 등 쟁쟁한 멤버로 화려했던 맨유의 추락과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맨유가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격수 영입이 시급한데 1순위 스트라이커가 갑자기 나는 토트넘을 가고 싶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토트넘에는 부동의 핵심 선수 손흥민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 토트넘행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의 사우디 이적 여부와 관계없이 손흥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세루 기라시가 딱 이 시점에 토트넘에 가면 내가 손흥민과 함께 핵심 공격수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해진 세루 기라시의 이런 결정이 메뉴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팀을 일으켜 세우려는 테나흐 감독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런 충격적인 이적 소식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현재 세루 기라시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해리케인과 득점왕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올해 27세인 기라시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14경기에서 17골을 몰아치고 있는 분데스리가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세루 기라시는 키 187, 몸무게 82인 신체 조건에 날렵하고 기동력과 지구력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제공권 장악력도 뛰어나고 문전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며 골을 노리고 공간 침투력도 탁월하기에 수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긴 다리를 활용한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수비진과 골키퍼를 괴롭게 합니다. 이번 시즌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적설에 불이 붙었습니다. 현재 기라시의 바이아웃은 1750만 유로, 약 25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재의 나폴리 이적이 쉬웠던 것처럼 바이아웃은 소속 구단에 동의 없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이적 허용 금액입니다. 결국 250억 원이면 슈투트가르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라시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맨유와 뉴캐슬, 노팅엄, 풀럼, 에스턴 빌라, 토트넘 등이 기라시에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기라시의 어느 정도의 연봉으로 어떤 팀으로 이적하게 될 것인지 최고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루 기라시의 가장 적극적인 팀은 맨유였습니다. 오랜 기간 접촉을 했고 독일까지 날아가서 경기를 관전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맨유를 일으켜 세우면 맨유도 좋고 기라시도 일약 프리미어리그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국 축구 매체에 일제히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골닷컴은 세루 기라시는 맨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제목을 크게 올리고 속보로 전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맨유의 영입 1순위 스트라이커인 세루 기라시가 라이벌 토트넘을 선택하면서 맨유를 비웃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세루 기라시가 토트넘을 원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맨유행은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맨유도 다급해졌습니다. 일부 영국 언론들은 맨유가 세루 기라시를 영입하기 위해 엄청난 이적료와 연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인 딘 존스는 인터뷰에서 테나흐 감독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맨유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장담했습니다. 또 다른 이적 전문가인 로나노도 현재 맨유가 기라시의 에이전트와 논의를 하고 있다, 토트넘행을 막을 수 있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스카이 스포츠 등 유력 축구 매체들이 일제히 세루 기라시는 토트넘행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행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현재 영국 언론들은 기라시의 토트넘행 고집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팀토크는 기라시는 1월에 즉각 출전을 할 수 있다는 상황에 토트넘을 선택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적을 한 후에 자신의 진가를 최대한 빨리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으로 약 한 달간 토트넘을 비우는 기간에는 무조건 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돌아오면 히샬리송과 함께 손흥민의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새로운 프리미어리그에 들어와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주전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샬리송의 로테이션 멤버가 되어서 손흥민과 함께 뛰는 상황이 최고의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라시는 포스텍 감독에 닥치고 공격 축구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키는 축구가 아니라 무조건 공격으로 경기를 끌어가는 스타일이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빠른 발과 침투 능력이 손흥민과 함께 할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공격 스타일의 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맨유는 이미 세루 기라시를 포기했다, 지난 경기를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맨유가 진작 토트넘 행을 고집하는 기라시를 포기하고 다른 스트라이커에 눈을 돌렸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지난 18일 미넨과 슈투트가르트의 리그 15라운드 경기에 맨유 스카우터들이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맨유의 스카우터들은 세루 기라시의 기량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대거 참관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해리케인이 멀티골을 넣었고 김민재가 리그 데뷔골을 장렬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미넨이 지배한 경기였고 기라시는 김민재에게 철저히 봉쇄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익스프레스는 맨유 스카우터들이 기라시에게 실망했다, 도리어 아깝게 놓쳐버린 김민재의 맹활약을 지켜보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세루 기라시의 토트넘행 고집이 알려지면서 맨유의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맨유는 어제 열린 웨스트햄과의 18라운드 원정에서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맨유는 최근 공식전 7경기 동안 단 1승밖에 따내지 못하며 EPL 8위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개막 이후 치른 공식전 26경기에서 11승 2무 13패를 기록했습니다. 맨유가 시즌 개막 이후 크리스마스 이전에 13패 이상을 당한 것은 1930년 이후 무려 93년 만입니다. 맨유의 공식전 4경기 연속 무득점도 1992년 11월 이후 31년 만입니다. 맨유는 27일 아스톤빌라전, 31일 노팅엄전을 앞두고 있지만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3위인 아스톤빌라는 패배를 해도 그런가 하지만 만에 하나 리그 17위인 노팅엄에까지 패배하는 날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판입니다. 영국 축구 매체들은 기라시의 판단은 적절하고 토트넘에게도 가장 필요한 선수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의 히샬리송이 부활하고 있지만 시즌 초반에 부진했던 기억이 있고 손흥민은 1월에 아시안컵 차출되기 때문입니다. 기라시가 온다면 토트넘은 1월 전력감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공격 스쿼드에 숨통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히샬리송의 부진과 이적에도 대응할 수 있는 공격 자원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토트넘은 손흥민이 건재하고 메디슨이 돌아온다면 최전방의 파워는 강력한 팀입니다. 문제는 2선과 3선입니다. 지난 시즌 콘테의 토트넘은 3백을 구사했지만 올 시즌 포스텍 감독은 4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을 대폭 끌어올리면서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중앙 수비수의 뒷공간 커버와 수비력, 후방 빌드업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판더벤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지고 로메로가 결장하게 되면 토트넘의 수비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지난 에버턴전에서도 로메로가 빠진 후반에 에릭 다이어가 긴급 투입되었지만 느린 주력으로 뒷공간을 많이 노출시켰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와 판더벤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수비수까지 영입되면 손흥민의 토트넘은 무적이다라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포백 수비진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손흥민과 메디슨, 히샬리송, 브레넌 존슨, 포로, 우도기, 사르까지 우르르 몰려오는 공격진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에버턴전에서 로메로가 부상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전반전 로메로가 도미닉 킬버트 르윈을 막는 상황에서 발목에 통증을 호소하면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에 앉게 된 로메로는 허벅지 뒷근육에 얼음찜질을 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일단 오늘 들려온 뉴스는 로메로는 브라이튼 원정 경기에 출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전 브라이튼과 본머스전을 승리를 하고 1월에 기라시와 히샬리송이 손흥민의 부재를 잘 막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때의 맨유는 어디로 가고 계속 주저앉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웨인 루니와 박지성, 호날두가 날아다니던 모습이 여전한데 말입니다. 그때 그 맨유는 그렇다 치고 오늘의 손흥민 토트넘이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